안녕하세요. 경영훈수군 봉선생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으로 생산 현장의 인원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돌아다녀 좀 더 정확히 정량적으로 알고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경영훈수군 봉선생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시청하시는 개인마다 선택과 판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 영상 내용의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변화로 인한 생산 현장 부분의 여유 인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모든 가치 사슬에게 있어 필연적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시나리오 경영 활동이야말로 불확실성을 타파해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수익성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은 대중들에게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환경,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기반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포함한 ESG 경영을 도입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기존의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운영 방식의 변화 의미는 기존에 해왔던 반복적 업무들은 전부 디지털 시스템과 지능형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며 단지 운영의 통제만을 사람들이 맡아 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용 불안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경영 상황은 기업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패권주의로부터 촉발된 공급망의 교란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그리고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전된 고용 환경을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별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노경의 협력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중장기 전도과 전략에 많은 투자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재원은 기존의 사업을 통하여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변화의 환경에서 도약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몰락의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도약으로 가는 길은 사고 변화를 기반으로 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며 기민하고도 유연한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차별적 경쟁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과거 사고에 매몰되어 변화 환경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생산 현장에 있어서는 고용 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 포드, 벤츠 등은 2030년 혹은 2035년을 기점으로 내연 자동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전기차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빠른 전환을 하고 있으며 사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컨베어 벨트가 사라지고 주문 즉시 공급하는 맞춤 형식의 다차종 유연 생산 방식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2년 10월에 선보일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는 미래 자동차 공장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향후 굉장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환 시 부품은 약 37% 감소한다고 하지만 생산 현장의 운영 인력은 과연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예를 통하여 수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으로 인하여 생산 현장의 여유 인력에 대해 어느 정도 흡수 요인도 되었지만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부품 감소는 제조 리드타임 단축, 공정의 재편성 등으로 여유 인원이 대량 발생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유 인원의 활용 방안을 노경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한쪽의 일방적 대안만을 요구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2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시 필요 인원의 산정은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 상황과 전략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됩니다만 여기에서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운영 조건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계산을 통하여 설명드린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산정 조건은 내연기관차나 전기자동차의 가공 조립을 한 곳에서 실시하며 필요 인원은 공정당 좌우측 각 1명이고 부품 한 개당 가공 혹은 조립 시간은 7초이며 근무 시간은 일 460분, 라인 가동률은 100%, 피치 타임은 60초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조건상의 결론은 내연기관차의 부품수 3만 개를 기준으로 필요 인원을 산정하며 총 7,000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기차로 전환 시 부품 수의 37%의 감소와 재편성 등으로 4,208명이 빠진 2,792명으로 운영되게 되며 자동화, 로봇, IoT, 설계 합리화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2,792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품 감소의 주는 동력 부품인 엔진과 구동 전달 부품이며 전체적으로 약 37%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생산 인원 7,000명에서 부품 37%가 감소한 만큼 그에 해당하는 생산 인원 2,590명이 1차적으로 라인에서 빠지게 되므로 생산 현장에서는 재편성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편성 효율을 기존 60%에서 목표치인 95%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기존 7,000명의 60%인 4,208명의 여유 인원이 발생되며 2,792명으로만 재편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품 37%의 감소가 전체 생산 인원에 미치는 영향은 7,000명에서 60%가량이 빠진 2,792명만 생산 현장에 필요하게 되며 4,208명의 여유 인원들은 대안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노경은 무슨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여기에 운영기술의 진보로 로봇, 자동화, IoT, 설계 합리화 등이 적용된다면 생산 현장에는 극소수자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동조합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량 생산 방식의 대응 방식으로는 노동조합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변화에 맞는 운영 방식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관리자 또한 이런 상황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경영진에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닌 먼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여유 인원의 증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거의 매몰된 사고방식으로는 단지 얼마간 연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경은 각자의 정략적인 판단은 잠시 유보하고 열린 사고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제적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여유 인원의 활용에 대한 대안과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운영 방법은 2편 기업 성장과 여유 인원의 활용 방안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훈수꾼 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